다음 중 아래에 나열된 컴퓨터는 어떤 분류에 의한 컴퓨터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속적인 물리량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연속적인 물리량, 아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셀 수 있는 데이터, 즉 이산적인 데이터다라는 거죠. 이산적인 데이터, 디지털 컴퓨터, 이산적. 됐네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HYBRID 뭐예요? 잡종, 혼합물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의 장점을 따서 만들었다. 하이브리드 컴퓨터 자체도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합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의 연속적인 물리량, 디지털 컴퓨터의 이산적인 데이터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사용하는 데이터,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죠. 이래서 정답은 4번에 있는 취급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바로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다라는 거예요. 됐네요. 1번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어떻게 나눠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전용 컴퓨터라고 그러죠. 스페셜한 목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목적, 범용 컴퓨터라고 그러잖아요. 범용 컴퓨터.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전용, 범용 이렇게 나누는 거고, 두 번째 마이크로 컴퓨터의 분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마이크로는 작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거 데스크탑, 그리고 노트북,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는 랩탑,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쓰는 팜톱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이크로 컴퓨터의 분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용 컴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 그 다음 미니 컴퓨터, 메인프레임,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이 바로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파일 탐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파일 관리 프로그램으로 우리 파일 탐색기 같은 경우는 파일을 탐색한다 그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맞아요. 그리고 계층적인 디렉터리 구조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디렉토리라는 거는 폴더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계층적이라는 거는 디렉토리 안에 또 다른 디렉토리,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 맞는 표현이고, 두 번째, 파일 탐색기에는 파일명이나 폴더명으로 탐색기에서 파일명이나 폴더명으로 캐롯, 꺽쇠, 그 다음에 샵, 대시, 달러 표시, 앳기호, 우리가 골뱅이라고 그러죠, 편이. 그 다음에 느낌표, 앰퍼샌드, 세미콜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등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거 아셔야 되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거 원화 표시 쓸 수 없습니다. 요거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슬래시 사용 못해요. 그 다음에 아까 세미콜론은 됐는데 콜론은 사용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우리 와일드 카드 문자로 쓰기 때문에 모든 문자를 나타내는 별표 에스터리스크 못 쓰고, 그 다음에 물음표, 한 글자를 나타내는 이 물음표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사용 못하고, 크다 작다 대소관계, 작다 크다 얘네 사용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 모양 필터 기호라고 하는데 원화 표시 위에 있는 거 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못 쓴다.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혼돈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서로 관련 있는 파일을 저장하는 장소를 폴더라고 하며, 우리가 폴더 어떻게 돼요? FOLDER 폴더. 우리 노란색 나는 그 서류철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바로 그겁니다. 황화일이라고 그러죠. 요걸 우리가 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폴더 안에 관련된 파일들을 갖다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폴더라고 하며 같은 폴더에서 파일의 이름은 중복될 수 없다. 맞는 거죠. 그 같은 폴더 안에서 똑같은 파일 이름은 있을 수 없어요. 맞는 얘기고, 네 번째,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실행, 윈도우 키 누르고 R에서 열기란에다가 EXPLORER, 익스플로러 무슨 뜻이 있어요?
탐험가라는 뜻이 있어요. 탐험가. 그래서 탐색기,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맞아요. 입력하거나 바로 가기 키인 이거 중요하죠. 윈도우 키 누르고 E, 바로 윈도우 키 누르고 E가 바로 익스플로러의 E예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기억 안 나시면은 이게 E잖아요. 파일 탐색기, 탐색기의 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또 어렵지 않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윈도우즈에서 아래에 명령 프롬프트 창을 실행하는 명령과 작업하다가 윈도우즈로 복귀할 때 사용하는 명령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 명령이 영어로 뭐예요? 커맨드잖아요. COMMAND.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들어가는 명령어 윈도우 키 누르고 R 실행해서 CMD라고 치면 돼요. 커맨드의 약자 CMD. 정답은 2번에 A, CMD라고 치게 되면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다시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여기서 EXIT를 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윈도우즈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들어가는 명령, 실행시키는 명령은 CMD고 명령 프롬프트,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거는 EXIT, 엑시트, 탈출,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EXIT 복귀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지만 요 종료 버튼을 눌러도 똑같은 효과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작업을 수행하는 바로가기 키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키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파일 탐색기에서 새 폴더를 만들 때 사용하는 키는 뭐예요?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시프트를 눌러요. SHIFT. 그리고 나서 새 폴더를 만드는 거니까 새롭게 만든다. NEW U.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N을 누르게 되면 새 폴더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파일 탐색기에서 세부 정보창 표시할 때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는 뭐예요? 얘는 Alt 키를 누르고 Alt 플러스 그리고 Shift예요. Shift. 그 다음에 P입니다. 세부 정보창 표시. 그 다음에 선택한 항목 붙여넣기인데, 우리가 붙여넣기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V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SHIFT, Shift를 누르고 인설트를 눌러도 돼요. 이거는 컨트롤 플러스 붙여넣기 V와 같은 효과다 아셔야 되겠죠. 붙여넣기 Shift 플러스 인설트, 컨트롤 플러스 인설트는 복사예요.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작업 관리자 열기는 매우 중요하죠. 얘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찬가지로 Shift 그리고 ESC를 누르면 되죠. ESC,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ESC, 작업 관리자 열기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공통으로 사용된 키는 뭐예요? Shift죠. 바로 이 부분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Shift가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 버전과 관련해서 패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이 PATCH 패치가 무슨 뜻이 있어요? 조각, 어디를 떼우는 부분, 조각,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보완해주는, 또는 버그가 있는 걸 갖다가 수정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도 바로 패치 프로그램의 한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데모 버전이에요.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 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 이거는 바로 데모 버전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정식 프로그램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데모가 되는 거고, 데모 버전.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쉐어웨어예요. 그거 차이점 좀 신경 쓰시고,
두 번째 베타 테스트 하기 전에 그럼 뭐예요? 알파 테스트, 알파 버전이죠.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얘는 알파 버전이에요. 세 번째, 정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 얘는 베타 버전. 그래서 2번은 알파 버전, 3번은 베타 버전. 이렇게 되면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이미 제작해서 배포된 프로그램에 오류를 수정해 주거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오류를 버그라고 하거든요. 버그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 있어요? 벌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오류, 그걸 버그라고 합니다. 그 버그를 없애주는 걸 갖다 우리가 디버그 한다 그래요. 모든 영어 단어 앞에 D가 들어가면 분리하다, 떼어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버깅 한다 그러는 거죠. G 하나 더 써주고 ing 붙이게 되면 바로 디버깅, 수정이에요. 수정. 오류를 수정해 주는 거. 오류는 버그, 수정해 주는 건 디버깅 된대요. 디버깅 하거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의 일부, 아까 제가 패치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조각, 그죠? 헝겊, 떼우는 헝겊, 부분, 조각.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 뭐요? 업데이트.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도 패치에 들어간다라는 거, 요즘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같이 알고 가시고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디스크 정리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대상 파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디스크 정리한다라는 건 뭐예요? 버린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걸 골라라 라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 거. 첫 번째, 임시 인터넷 파일 해당이 돼요. 임시 템포러리 파일, 템프 파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 파일. 사용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 파일 같은 경우는 디스크 정리에서 버려지는 대상이 아니죠. 얘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얘는 설정의 앱 및 기능에 가서 삭제,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얘는 해당되지 않아요. 디스크 정리에서는. 그 다음에 휴지통에 있는 파일 해당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디스크 정리할 때 휴지통에 있는 파일 선택 가능해요. 선택하게 되면 디스크 정리할 때 버려집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설정, 앱 및 기능에 가서 삭제를 해야 되는 거지, 디스크 정리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예능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윈도우즈 C 드라이브에서 속성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일반 탭의 오른쪽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디스크 정리가 있죠. 디스크 정리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디스크 정리 대화 상자에서 디스크 정리를 사용해서 윈도우즈에서 최대 1.23GB의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일부러 읽어드린 겁니다. 보세요. 확보할 수 있다. 디스크 정리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삭제할 파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맞죠? 임시 인터넷 파일, 템퍼러리 파일, 오프라인 웹페이지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면 돼요. 윈도우즈 오류 보고서 및 피드백 진단, 그 다음에 다이렉트X 쉐이더 캐시, 좀 생소하죠? 얘는 그래픽에서 생성되는 캐시 파일이에요. 그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얘를 삭제하더라도 다시 생성되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파일이고, 전송 최적화 파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지통 여기 있잖아요. 휴지통을 선택하게 되면 휴지통도 정리할 때 같이 버려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시 파일, 템프 파일, 그다음 미리 보기 사진도 가능하고 사용자 파일, 히스토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스크 정리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삭제되는 파일들의 목록이에요.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 파일은 여기에 없었잖아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서 조건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문자 데이터의 경우 와일드카드 문자, 별표하고 물음표를 사용해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별표 같은 경우는 뭘 뜻한다? 모든 것을 뜻하는 거고, 물음표는요 한 글자를 뜻한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겠죠. 와일드 카드 문자, 와일드 캐릭터 요 부분도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을 하기 때문에 별표는 모든 문자, 그 다음에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조건 설정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고, 두 번째 고급 필터는 다양한 조건을 사용해서 직접 설정해서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고급 필터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자동 필터는 항목이나 백분율 %예요. 항목이나 %로 백분율로 지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행을 표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직접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필터에서 항목이나 백분율 상위, 하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고급 필터에서 다른 필터와의 결합을 OR 조건, OR이라는 건 뭐예요? 또는, 우리 또는인데 절대 시험 문제에서 또는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이거나 뭐뭐 이거나, 그죠? OR은 또는 이거나, AND는요 그리고 이고 이런 뜻이잖아요. OR 조건으로 지정하려면 조건을 모두 같은 행에 입력한다. 같은 행에 입력하는 거는 뭐야? 같은 행. 이거는 AND죠. AND. 그렇기 때문에 OR 같은 경우는 다른 행에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 필터에서 항목 백분율 얘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샘플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필터링 한 다음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숫자 필터에 와서 상위 10을 선택하게 되면 상위, 하위 둘 중에 하나 선택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항목, 그 다음에 %가 백분율이에요. 우리 %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1%만 나타나게끔 하고자 할 때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상위 1% 김선, 양석준, 지유한 100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를 실행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값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첫 번째 right, RIGHT 무슨 뜻이에요? 오른쪽 right, 오른쪽에서 7개를 뽑아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일곱, 둘, 둘, 3, 4, 5, 6, 7 얘를 뽑아오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결과는 둘, 둘, 3, 4, 5, 6, 7 맞는 거고, 오른쪽에서 7개. 이번에 있는 미드는 중간에서 뽑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번째에서 4개를 뽑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4번째인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굿모닝 팝스에서 GOD 4개, 여기 공백 포함되는 거예요. 5개, 6, 7, 8, 9, 10, 11, 12, 1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4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4개니까 POPS 팝스가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다 맞는 거고, 세 번째에 있는 INT 같은 경우는 이 INT가 무슨 뜻이에요? 인티저의 약자거든요. INT, GER, 인티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정수란 뜻이에요. 정수. 정수는 뭐예요? 소수점이 없는 수 텐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8.9예요. 마이너스 8.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에서부터 먼 거리에 있는, 그래서 마이너스 9가 결과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잠시 후에 직접 보겠지만 만약에 INT 8.9를 줬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8.9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8.9를 줬다.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8.9하고 8.9하고는 달라요. 8.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8.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8이잖아요. 마이너스 8.9하고 8.9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8.9는 8.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8이잖아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8.9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9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0에서 먼 쪽에 있는 정수,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이너스 9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8.9 대신에 마이너스 8.9를 낼 확률이 높겠죠. 문제를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 그거를 묻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0에서 먼 쪽의 정수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돼요. 얘는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또 보도록 하고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4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라운드 함수요.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반올림이라는 거는 5 이상이 돼야지만 반올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또 중요한 게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반올림을 해줘야 되는데 4는 반올림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땡 여기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789000 이렇게 돼야 돼요. 3789500이 아니고 000이 돼야지만 맞는다라는 거죠. 이래서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만약에 3789500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얘도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INT 이제 여기를 보시면 돼요. INT 8.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뭐예요? 보세요. 8.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8 됐죠? 그 다음 또 갈까요? INT 12.7 이 12.7도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데이터예요. 12.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그렇죠. 12 됐네요.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8.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0부터 먼에 마이너스 9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이너스 12.7 뭐예요? 0부터 먼 쪽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라운드 함수를 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만 얘를 틀어놨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고 이거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를 적용한 겁니다. 그럼 엔터를 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그죠? 9는 반올림 5 이상이니까 반올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찡 올려주고 6으로 되고 그죠? 그래서 60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됐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줬을 때 마이너스 2를 주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맞죠? 그러면 5는 반올림 할 수 있잖아요. 5 이상이니까 얘한테 줘요. 그럼 500이 되는 거죠. 또 갈까요? 이제 마이너스 3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4는 반올림 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789000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4 갈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러면 9는 반올림 되잖아요. 그럼 8한테 반올림 시켜주고 379000 맞네요. 00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럼 8이 여기에 반올림 해주고 3800000 3800000 됐네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표의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에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차트도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 맞는 얘기죠. 여기서 차트에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변경하게 되면 차트에 반영이 돼요.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차트에 자동으로 수정된다, 반영된다 라는 거고 두 번째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변경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의미 그대로 데이터 원본 선택이니까 2번도 맞는 얘기고 세 번째 표의 A5에서 B의 O A5에서 B의 O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A5에서 B의 O 셀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면 차트에도 자동으로 추가된다. 안 돼요.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답은 3번이에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표의 A3에서 B3, A3에서 B3 이제 여기죠. A3에서 B3. 그다음에 A4에서 B4, A4에서 B4. 요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요 사이에다가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게 되면 차트에도 자동으로 삽입이 얘는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처럼 표의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차트가 변경이 되는지 볼까요? 지금 2022년도 77,000원이었는데 50,000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 이 부분 자동적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1번 보기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 차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디자인 탭에 데이터 그룹의 데이터 선택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차트의 범위를 갖다가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됐네요. 2번도 맞는 거고, 그다음 3번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A5에서 B5 여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면 차트에도 자동적으로 추가된다.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금액이 99999. 자, 엔터. 어떻게 돼요? 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3번이 정답이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우고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얘하고 얘 사이에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삽입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2023년 똑같이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99999. 자, 엔터. 어떻게 됐어요? 들어오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4번은 맞았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기핸들을 이용해서 사장, 부장, 차장, 대리, 사원을 자동으로 입력하려고 한다. 다음 중 설정 메뉴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엑셀은 사장, 부장, 차장, 대리, 사원 이 직급 순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입니다라고 엑셀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바로 옵션이에요. 엑셀 옵션입니다. 특히 엑셀 옵션에서 고급이에요. 바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건데, 파일 탭의 옵션, 우리 파일 탭의 옵션 들어가게 되면 엑셀 옵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엑셀 옵션의 고급, 요거 먼저 알아두시고, 옵션 엑셀 옵션의 고급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밑으로 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을 편집하게끔 하겠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서 사장, 부장, 차장, 대리, 사원 이렇게 입력을 해놔야 돼요.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직접 볼까요? 지금 사장이라고 입력을 하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제가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사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또 사장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엑셀 옵션 가서 미리 제가 등록을 해놨거든요. 보겠습니다. 파일 탭에서 옵션, 엑셀 옵션에서 어디라고요? 고급. 밑으로 쭉 내려와야 돼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아랫부분에 사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장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했을 때 이 목록이 그대로 채우기 핸들로 자동적으로 채워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삭제가 가능해요. 됐네요. 삭제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썬데이, 먼데이, 플레임으로 그다음에 제뉴어리, 페이브월이, 일월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1월, 2월, 3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1월, 2월, 자축인묘, 진사오미, 가불병전, 무기경신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거는 다 돼요. 그런데 지금 삭제를 하려고 봤더니 반전돼서 삭제할 수 없죠. 엑셀이 자기가 지정해 놓은 거는 삭제를 못해요.
그것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입력한 것만 삭제할 수 있어요. 됐네요. 자, 확인. 그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번에는 사장이라고 돼 있는데 채우기 핸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목록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사장 이렇게 복사가 돼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삽입의 표 그룹의 표 같은 경우 특정 값이라든가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표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표 기능 그대로 설명이 잘 된 거죠. 그래서 특정 값이라든가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표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이게 바로 표 기능이에요. 1번 보기는 맞는 거고, 두 번째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는데 볼까요? 워크시트에 입력된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요약하는 기능으로 차트를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얘는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나리오 관리자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셀의 값을 변화시켜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자료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분석, 요약하는 기능, 그 다음에 차트까지 함께 작성, 얘는 바로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갈까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같이 있어요. 시나리오 관리자하고. 목표값 찾기는 수식의 원하는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값을 모르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입력값만 변경할 수 있더라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시나리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목표값 찾기는 맞는 얘기고, 결과값은 알고 있지만 그 결과를 계산하기 위한, 얻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게 목표값 찾기고, 4번의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의 통합이라는 건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범위의 데이터 값을 결합하여 통합하여 뭐 같은 의미니까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통합에 대한 설명 맞아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DS3 셀의 DS3 셀은 여기잖아요. 단가. DS3 셀의 값을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었다. 채우기 핸들로 모든 단가를 계산할 생각이다. 이때 DS3 셀에 사용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DS3 상품 코드가 X01이에요. 단가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 아래를 보니까 상품 코드 단가 X01 1,000원, X01은 2,000원, Y01은 1,500원, Y02는 1,300원이에요. 이렇게 상품 코드에 대한 단가 테이블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품 코드 단가 테이블을 봤을 때 우리가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VLOOKUP을 써야 되는 거죠. 왜? V라는 건 버티컬, 열. 이 열에서 데이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VLOOKUP이에요. 그리고 현재 상품 코드는 1열, 단가는 2열이 되는 거죠.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럼 VLOOKUP을 사용하는 건데 다행히 1, 2, 3, 4 전부 다 VLOOKUP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품 코드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상품 코드하고 똑같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VLOOKUP 옵션에서 뭘 줘야 돼요? 반드시 똑같은 일치하는 값을 찾고자 할 때는 옵션 맨 뒤에 0을 줘야 되잖아요. 펠스. 그러니까 지금 3번하고 4번은 맨 뒤에 0, 0을 줬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찾아라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1번, 2번 보세요. 뒤에 1을 줬잖아요. 1이라는 거는 뭐예요? true, 근사값을 찾아라.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 그냥 바로 땡땡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고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식을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가겠습니다. 는 VLOOKUP이에요. 다행히
H룩컵에 대한 건 보기 없었기 때문에 물론 H룩컵이 있어도 지금 보기를 딱 보면 얘를 보면 당연히 V룩컵이죠. V룩컵 가로 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는 X01이잖아요. X01은 뭐예요? BS3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BS3라고 쓰는 거죠. BS3 그래 놓고 중요한 건 바로 요 다음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상품 코드 X01서부터 해가지고 단가 메인 뒤에 있는 C의 19까지. 그런데 채우기 핸들을 가지고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줘야 돼요? 절대 참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비 달러 16서부터 콜론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다음에 달러 C에 달러 방금 전에 본 거 여기 19까지 달러 19 됐네요. 이렇게 절대 참조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오고자 하는 거는 단가니까 2열이 되는 거죠. 2열 콤마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똑같은 값 X01과 똑같은 값 그럼 D 옵션은 뭘 준다? 펠스 0 가로 닫고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요 부분 BS3 얘는 반드시 상대 참조고 얘는 절대 참조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B3 달러 B 달러 16서부터 달러 C 달러 19에 2 됐네요. 정답은 4번이 된다.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